인싸 친구들 안녕. 오늘의 기업은 LG화학이에요. 화학? 이과 멈춰!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오늘은 조금 특별한 얘기 가져왔으니까 우리 문과 친구들도 끝까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LG화학이 어떤 회사인지 아세요? 엥? 고작 한다는 질문이 시작부터 이렇게 뭔 수준 낮은 질문인가 생각이 들겠지만 한번 진지하게 LG화학이 뭘 팔아먹는 회사인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마 LG화학에 관심이 조금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떠올리시는 것들이 대부분 두 부류로 나뉠 거예요. 배터리 아니면 석유화학이죠. 하지만 저는 이번에 조금 더 다른 답을 드리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석화, 배터리 모두 아닙니다. LG화학은 바로 친환경 ESG 기업이에요. 자, ESG는 인바이러먼트, 환경, 소셜, 사회, 거버넌스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약자예요. 우리말로는 사회 책임 투자 또는 지속 가능 투자로 불리기도 하죠. 특히나 최근에는 국제사회가 탄소 배출 감소라는 공동의 목표가 도출되며 기업들의 경영 기조가 특히 환경과 관련된 경영 쇄신이 눈에 띄고 있죠. 구글과 페이스북, 애플과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며 저탄소 시대 ESG 경영을 진행 중에 있고, SK그룹도 그룹 8개사가 205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한다고 선언하며 저탄소 시대 경영 철학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방금 LG화학을 제가 ESG 기업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을 제기하실 것 같아요. 다들 아시겠지만 LG화학은 현재 약 50%에 달하는 매출을 석유화학 부문에서 내고 있어요. 석유화학은 대표적으로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사업이에요. 철강, 발전, 정유, 석화가 전 세계의 전체 탄소 배출량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석유화학 사업에게는 탄소 배출은 필연적인 운명이기 때문에 석유화학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저탄소 기업이 되기는 사실상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LG화학을 ESG 기업이라고 말한 이유는 최근 LG화학의 경영 분위기가 지금껏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의 배터리, 석유화학의 청사진보다 ESG 트렌드에 맞춰가는 경영 쇄신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쩌면 먼 미래에는 LG화학에서 석유화학 부문이 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상상을 하게 만드는 쇄신을 펼치고 있습니다. 석화회사에서 석화를 뺀다는 참 흥미로운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백날 죽어라 LG화학 하면 석화, 배터리 이야기만 들여서 여러분들이 살짝 지겹고 물릴 때가 됐으니까 이번 시간 조금 더 특별하게 LG화학이 새롭게 선택한 미래 경영 전략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올해 7월에 LG화학은 다소 획기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바로 ESG 기반 산업의 대전환이에요. LG화학은 지난 7월 기업의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친환경 비즈니스, 전지 소재 중심의 모빌리티, 글로벌 혁신 신약을 선정하면서 2025년까지 약 10조를 투자해서 ESG에 기반한 지속가능 성장 분야의 사업을 다각화할 것을 밝혔습니다. 양극재 등 첨단 소재 부문에 6조 원, 석유화학 부문에 3조 원, 그리고 생명과학 부문에 1조 원의 투자를 계획한다고 밝혔죠. 참고로 지난 시간에 말씀은 드렸지만 LG화학은 현재 LG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 부문 물적 분할을 논의로도 현재 기업 가치를 지탱하기 위해서 양극재 사업을 통해 배터리 부문과의 밸류 체인을 형성하고 있어요. 혹시라도 전에 영상 안 보고 오신 분들은 꼭 보고 오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LG화학은 현재 물적 분할과 상장을 앞둔 배터리를 떼어놓고 봐서라도 기업의 가치를 지지하기 위한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LG화학의 ESG 트렌드에 따른 경영 선언을 볼 때 이제는 배터리를 떼어놓고도 LG화학의 기업 가치를 한번 시원하게 올려보겠다는 저희가 깔려있는 것을 우리는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눈여겨봐야 할 것은 LG화학이 선언한 친환경 비즈니스, 모빌리티, 글로벌 혁신 신약 이 세 개의 신사업이 전지 소재를 의미하는 모빌리티를 제외하곤 사실상 생명과학같이 현재의 비중이 아예 적거나 새로운 신사업으로 지금 미래를 거는 새 판을 짜고 있다는 점이에요. 마치 지금의 게임 회사들이 컨퍼런스 콜마다 실적 반토막 나고 적자가 나도 다 같이 어깨를 걸고 저희 NFT 갈 거예요, 저희의 기업 가치 믿어주세요 라면서 NFT로 미래 성장 동력 가능성으로 기업의 가치에 보험을 드는 것처럼요. 뭔가 LG화학의 이런 선언이 상당히 하고 놀라 보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상당히 급해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저렇게 LG화학이 나름 세계의 신사업으로 기업 가치에 보험을 드는 이유는 LG화학에는 조금 예고가 되어 있는 기업 가치의 보릿고개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물적 분할을 진행을 했던 LG에너지 솔루션의 상장입니다. 현재 내년 1월에는 LG에너지 솔루션 상장이 본격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LG화학의 시가총액은 약 50조 수준으로 코스피 7위에 달하고 있어요. 최근 2년 동안 배터리 부문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번 힘을 쫙 받고 쭉 올랐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LG화학이란 기업을 같이 올린 이유가 바로 배터리란 것입니다. LG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하게 되면 배터리에 대한 투자 기조가 LG화학에서 LG에너지 솔루션으로 이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기존까지 투자자들이 LG화학의 주식을 샀던 이유는 배터리 부문에 대한 투자였어요. 그런데 LG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한다면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배터리를 투자하고 싶을 때 LG화학을 굳이 살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는 당연히 LG화학의 주식을 매집하려는 사람들이 줄어드니 당연히 탄탄했던 기업의 가치가 한번 힘이 빠지게 되는 계기가 찾아오게 되고요. 물론 LG화학이 LG에너지 솔루션의 지분 100%를 들고 있는 지분 구조라고는 하지만 배터리를 빼놓고 본 석화 사업은
어떤가를 봤을 때 사실 석화 부문은 기업의 영속성을 함께할 수 있다고 말하기엔 상당히 어려워요. 지난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석화가 안 좋은 것은 길게 얘기하진 않을게요. 석화 산업은 LG화학의 콘크리트 층 매출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석화 산업 자체가 글로벌 경기와 석유 수급에 따라 탄력적이기 때문에 기업이 사업을 잘하든 말든 복불복 느낌으로 실적이 오르락 내리락 해요. 그래서 리스크를 함께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차라리 안정적인 배터리 투자하기 위해서는 LG에너지 솔루션으로 투자 기조가 옮겨갈 것이고요. 즉 정리를 하면은 지금까지는 배터리 산업을 보고 LG화학에 투자를 했지만 앞으로는 LG화학에서 배터리 부문을 떼놓고 보면 사실 그냥 페트병 제조회사나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LG화학이 마주한 상황이 배터리를 떼어놓고 보더라도 배터리 없이 기업 가치를 올려야 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채 2달밖에 시간이 안 남았고요. 그래서 그 와중에 LG화학이 이런 상황에서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ESG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다음에 곧 소개드릴 LG화학의 신사업이 현재의 석화기업의 이미지를 저탄소 시대에서 역으로 이용할 수 있는 아주 현명한 판단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LG화학이 지금 진출을 결정한 사업은 바로 바이오 오일입니다. LG화학은 최근 2조 6천억 원을 투자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바이오 오일 공장을 설립했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생산 공장 완공을 목표로 반석산업과 합작을 해서 공장 설립을 진행을 했는데요. HVO는 식물, 미생물, 동물 등의 생물체와 부산버린 음식 쓰레기, 축산 폐기물 등을 열분해하거나 발효시켜 만들어낸 연료를 말해요. 사용되는 원료와 공정에 따라서 바이오에탄올, 바이오디젤, 바이오가스 등이 있죠. 바이오 오일은 저온에서도 얼지 않다는 특성이 뛰어나 차량용뿐만 아니라 항공유 및 석유화학 원료로도 사용 가능한 특징을 지니고 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HVO의 폭발적인 수요 증가입니다. HVO의 세계 시장 수요는 2020년 600만 톤 규모에서 2025년 3천만 톤 규모로 연평균 4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현재 세계적으로 친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를 선도하고 있는 국가는 단연 유럽인데요. 유럽은 내연기관 차량의 벌금 부과와 판매 금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반면 다른 면으로는 이런 바이오디젤 사용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2013년에 비해 2020년 바이오 오일의 생산 규모가 2배로 증가할 만큼 바이오 오일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오일 시장은 탄소 저감 시대 유럽이라는 확실한 수요층이 유지되어 있는 시장인데요. 실제로 LG화학은 세계 최대 HVO 기업인 핀란드 에너지 기업 네스테사와도 바이오 원료 전략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핀란드는 네스테를 필두로 유럽에서도 HVO 선도 국가로 꼽히는 국가인 만큼 LG화학의 유럽 시장 진출 가능성에 더욱더 힘을 보태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LG화학은 HVO에 그치지 않고 ESG 경영에 힘을 실어줄 행보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LG화학은 올해 초 스타트업 이너보틀과 손을 잡고 재활용 플랫폼 구축에 나섰습니다. 친환경 포장재를 추구하는 이너보틀의 포장재를 LG화학이 제공을 하는 플라스틱 소재로 용기를 만들고 사용된 이너보틀을 회수해 LG화학이 재활용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LG화학은 에코 플랫폼을 통해 생산된 제품이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는 전 산업 영역으로 확대가 되면 재활용 플라스틱 생산 비용 절감,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대규모 탄소 감축 효과 등 저탄소 시대 자원의 선순환 구조인 에코 플랫폼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매년 전 세계에서 150억 병의 화장품 플라스틱 용기가 버려지곤 있지만 에코 플랫폼을 통해 10%인 15억 병만 재활용을 해도 연간 7만 5천 톤의 이산화탄소를 절감할 수 있죠. 게다가 LG화학은 쿠팡과 함께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쿠팡의 전국 물류센터에서 버려지는 연간 3천 톤의 스트레치 필름을 LG화학에 수거를 해서 이를 재활용 소재로 만들어 다시 쿠팡에 공급을 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현재 코로나 시대로 인해 물류 시장이 폭발하는 만큼 그에 따라 사회적 문제로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플라스틱 쓰레기예요. 여기서 LG화학은 쿠팡과 손을 잡으며 플라스틱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즉 현재 LG화학은 다양한 친환경 프로젝트를 진행해 석유화학 제품 제조 과정에서 탄소 배출에 대한 기업의 이미지를 쇄신시키고 점점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처럼 배터리 양극재 이야기는 하려고 이번 영상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번 영상의 주된 목표는 LG화학이 왜 석화기업이란 이미지를 탈피를 하고 아예 새로운 판으로 기업의 청사진을 그리는 시도를 왜 하는 것인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면접까지 갔을 때 면접관님 아니 이것까지 안다고라는 생각이 들 만큼 틈새이면서도 LG화학이 기업의 백년대계를 위해 중요시하는 이야기이기도 하니까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질문을 한번 다시 드려보겠습니다. LG화학은 뭐하는 회사인가요? 아마 이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대개 19분은 배터리, 석유화학이라 답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번 영상을 본 여러분들은 LG화학 이퀄 ESG 바이오 오일 폐기물 선순환이라는 키워드를 떠올려 보면서 LG화학이란 그룹을 생각하고 기업의 청사진을 그려보면서 함께 답변을 준비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이사 담당자는 언제나 여러분들의 꿈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